안녕하세요. 오늘은 20세기 초 루돌프 슈타이너의 강연록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당시 과학과 영성에 대한 그의 좀 독특한 관점들, 또 물질과 정신, 그리고 우리 인간 존재의 의미까지 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특히 슈타이너가 그 과학이 영성을 밴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이해로 가는 길을 열 거라고 봤다는 점. 이게 참 흥미롭죠.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생각이었겠네요. 네, 그랬을 겁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주장들을 하나씩 좀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슈타이너는 그 자연과학이랑 정신과학, 그러니까 영성이죠. 이걸 대립관계로 보지 않았다고요. 핵심 주장이 뭐였을까요? 네, 맞아요. 그 둘을 상호 보완적으로 본 건데요. 자연과학은 우리가 감각으로 알 수 있는 이 물질 세계를 탐구하고요. 네. 정신과학은 그 너머의 영역, 그러니까 영혼이나 정신 같은 걸 탐구한다는 거죠. 아, 특히 그 19세기 유물론이 막 부딪혔던 문제들 있잖아요. 네. 의식의 본질이라든지. 네, 디브 부활의몽의 세계의 수수께끼 같은 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런 문제들 앞에서 유물론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제 다른 길이 필요하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과학을 부정한다기보다는 그 범위를 확장하려는 시도였군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과학의 미래에 대한 예측까지 내놨다고 하셨는데 그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게 또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예를 들어서 방사능 같은 새로운 발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기존의 어떤 고정된 원자 개념, 물질 개념에 도전할 거라고 봤어요. 아, 물질이 불변하는 게 아니다. 네. 그리고 결국에는 과학 스스로가 깨닫게 될 거라는 거죠. 물질이 근본 실제가 아니라 사실은 정신이 고도로 응축된 상태다. 정신이 응축되는 상태요? 네. 뭐 예를 들면 얼어붙은 빛이라든지 아니면 얼어붙은 온기 같은 식으로 표현했어요. 와, 표현이 굉장히 시적이네요. 그렇죠. 궁극적인 실제는 결국 정신이다. 이런 주장이었죠.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이었을 겁니다. 세상의 근원이 정신이라면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냥 육체 덩어리는 아니라는 의미겠죠? 맞습니다. 슈타이너는 인간을 굉장히 다층적인 존재로 묘사했거든요. 일단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위에 에테르체라는 게 있다고 봤어요. 이게 뭐랄까 생명력을 관장하는 칭이죠. 생명체요? 네. 그리고 또 아스트랄체. 이건 감정이나 영혼과 관련된 영역이고요. 마지막으로 인간에게만 고유하다고 본 게 바로 자아, 독일어로 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 자이시요. 네. 이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 물질 세계 안에서 자기를 인식하고 또 영적으로 발달해 나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동물과는 다른 점이군요. 동물은 그룹 영혼을 가진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정확해요. 동물은 개별적인 자아보다는 종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그룹 영혼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죠. 인간은 개별적인 영적 여정을 간다는 점에서 다르고요. 아, 인간을 이렇게 여러 겹으로 보니까 그럼 성별에 대한 이해도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적인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성별과는 반대되는 성향이 그 에테르체에 숨겨져 있다고 봤어요. 반대 성향이요? 성의 에테르체는 남성적인 경향이 있다는 거죠. 정말 독특한데요. 그럼 성별의 기원 자체를 다르게 본 건가요? 그렇죠. 단순히 생물학적인 차원을 넘어서 아스트랄계에 있는 근원적인 두 가지 극성에서 기원한다고 봤습니다. 하나는 생명, 이건 남성 원리고요. 다른 하나는 형상, 이건 여성 원리죠. 생명과 형상. 네. 이 두 원리가 우리 존재의 바탕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면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성별을 넘어서는 조화, 그가 말한 초성적 조화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더 근본적인 질문들로 넘어가 보죠. 삶과 죽음, 그리고 진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슈타이너가 어떤 답을 제시했나요? 진화만 해도 일반적인 관점이랑은 다를 것 같은데요. 맞아요. 진화에 대해서도 영적인 차원에서 먼저 시작됐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먼저 있고 물질적인 형태는 나중에 그것이 응축되면서 나타난 결과라는 거죠. 아, 순서가 반대네요.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그렇죠. 그리고 인간은 영적으로 보면 가장 먼저 발달한 존재, 일종의 마지 같은 존재라고 봤어요. 인간이 맞으라고요? 네. 그리고 다른 동물이나 식물 같은 생명 왕국들은 인간 진화 과정의 어떤 초기 단계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설명했죠. 와,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네요. 그럼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설명했나요?
죽음 이후의 여정에 대해서도 꽤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죽고 나면 자신의 지난 삶을 쭉 되돌아보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삶을 복귀하는군요. 네. 그리고 나서 카마루카라고 부르는 상태를 거치는데 이건 살아생전 가졌던 물질적인 욕망이나 집착 같은 것들을 정화하는 기간이라고 봤어요. 정화의 시간이군요. 그렇죠. 그 이후에는 대바찬, 흔히 천상계라고 번역되는 영적인 영역으로 가서요. 거기서 삶의 경험들을 깊이 처리하고 또 창조적인 힘을 경험한 뒤에 네. 다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삶으로 환생한다고 봤습니다. 여러 생애에 걸친 영적 성장의 여정을 굉장히 강조했죠. 그러니까 천국이나 지옥 같은 게 어떤 특정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느냐 아니면 무언가에 얽매여서 정체되느냐에 따른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히 그거예요. 슈타이너는 방해하는 힘, 독일어로는 헤맨드크래프트라고 했는데 이런 순수한 감각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은 영혼의 진보를 막는 일종의 지옥 같은 상태, 그러니까 정체 상태를 맞는다고 봤고요. 네. 반대로 창조적인 힘, 즉 쉐퍼리시 크래프트와 연결되어서 영적인 발달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천상계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설명한 거죠. 결국 내면의 상태 혹은 지향점의 문제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슈타이너의 이야기를 쭉 따라와 봤는데요. 물질 너머의 세계, 과학과 영성의 어떤 조화 가능성, 또 다층적인 인간 이해,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뭘까요? 네. 어쩌면 우리 안에 이미 이런 더 깊은 현실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 뭐 이런 메시지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세상을 오직 물질로만 설명하려는 그런 순수한 유물론적 세계관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삶, 의식, 진화, 심지어 사회 문제들까지도 뭔가 더 넓은 영적인 맥락과 목적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것 너머를 좀 생각해보게 만드는군요. 네. 표면 너머를 보도록 격려하는 셈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슈타이너는 현재 우리가 목소리로 생각을 표현하는 이 후두가 아주 먼 미래에는 말씀, 즉 로고스를 통해 생명을 창조하는 기관으로 진화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 언급이 있죠. 만약 우리의 말이 정말 그런 창조적인 잠재력을 지닌 씨앗이라면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이 말 한마디의 무게는 과연 얼마만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